여러분, 냉전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베를린 장벽이나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장면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차가운 전쟁의 가장 뜨거운 전투들이 사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벌어졌다면요? 오늘은 미국과 소련의 이념 대결이 어떻게 갓 독립한 아프리카 대륙을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었는지 그 잊혀진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유럽에서는 그토록 차가웠던 전쟁이 왜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뜨겁게 타올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시간을 1950년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기는요, 수백 년간 지속되던 유럽의 식민제국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던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 후반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그야말로 독립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드디어 주권을 되찾고 세계 무대에 등장하죠. 정말 희망에 가득 찬 출발이었는데 이들은 곧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냉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나라를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했던 아프리카의 신생 지도자들. 이들은 근대화를 위한 돈과 기술, 즉 자원이 절실했거든요. 바로 이때 두 거대 강대국이 경쟁적으로 손을 내밉니다. 이 사이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생존을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양쪽이 내건 제안이 정말 달랐죠. 미국은 자유와 시장 경제라는 타들을 내밀었고 소련은 평등과 반식민주의를 앞세웠습니다. 신생 독립국 입장에서는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거예요.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운명을 가를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초대 대통령 콰메 은크루마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볼타강 댐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내면서도 동시에 소련식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서로 경쟁시키면서 자국의 가장 유리한 원조를 이끌어내려 했던 거죠. 이 경쟁은 군사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평화봉사단을 보내 미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 했고 소련은 모스크바에 아예 파트리스 루문바 대학을 세워서 아프리카의 미래 엘리트들을 친소련 성향으로 키우려 했죠. 이건 총성 없는 전쟁이었지만 어쩌면 더 치열했을지도 모를 마음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전략 게임 같았다면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현실로 들어갑니다. 초강대국들의 개입이 어떻게 한 나라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첫 번째 사례인 콩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개 속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독립의 기쁨도 잠시,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설상가상으로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이 잔뜩 묻혀있던 핵심 지역 카탄가주가 독립을 선언해버립니다. 사방이 막힌 루문바는 결국 마지막 카드로 소련의 손을 내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문서, 이 기밀 해제된 CIA 전문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루문바 제거는 시급하고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루문바가 소련의 도움을 요청한 그 순간 그는 워싱턴의 제거 대상 1순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CIA의 목표는 끔찍한 방식으로 달성되었습니다. 루문바는 살해되고 시신마저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는 CIA의 지원을 받은 독재자 모부투가 들어서서 이후 수십 년간 콩고를 철권 통치하게 되죠. 한 나라의 운명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렇게 결정되고 만 겁니다. 콩고가 비극의 시작이었다면 앙골라에서는 이 대리전이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폭발합니다. 냉전이 아프리카 땅에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남겼는지 앙골라 내전은 그 참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복잡한 앙골라 내전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냉전의 축소판이었어요. 한쪽에는 소련과 쿠바가 지원하는 사회주의 세력이, 다른 한쪽에는 미국, 심지어 인종차별 정권인 남아공까지 가세한 반공연합이 맞붙었습니다. 앙고라라는 땅은 거대한 이념의 대리전쟁터가 되어버렸죠. 2만 킬로미터,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떤 거리냐면요. 쿠바 군용기가 카를로타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패배 직전에 몰린 앙골라의 사회주의 정부를 구하기 위해 쿠바에서부터 앙골라까지 병력과 무기를 실어 나른 왕복 비행거리입니다.
냉전이 얼마나 전 지구적인 전쟁이었는지 보여주는 엄청난 숫자죠.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요약합니다. 데탕트, 즉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 완화 분위기는 앙골라와 에티오피아에서 벌어진 이 대리전 때문에 완전히 끝장나버렸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전쟁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전쟁은 결국 소련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내부의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거대했던 소련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특히 에티오피아의 사례는 소련식 모델의 실패를 처참하게 보여줍니다. 무리한 강제 집단화 정책이 대기근을 불러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거든요. 결국 모스크바 스스로도 자신들의 모델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게 이릅니다. 특히 저 마지막 문장이 정말 충격적이죠. 소련 고위 관리가 스스로 자본주의가 없어서 고통받았다고 말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됩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아프리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십 년간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마침내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상처와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짙게 아프리카 대륙에 남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냉전이 끝나자마자 초강대국들에게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필요할 땐 실컷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자 하루아침에 동맹을 내팽개친 거죠. 하루아침에 버려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폴란드 저널리스트의 말은 냉전 시기 아프리카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무력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그저 말처럼 쓰이다,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2023년 아프리카 연합의장이 던진 이 경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새로운 강대국들의 경쟁. 과연 역사는 반복될까요?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냉전은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요?